IQ가 공부에 미치는 영향, 공부의 중요성을 몰라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시험 때만 되면 15시간씩 자는 일이 벌어져요. 제가 학생 시절 같으면 공부를 못하면 공부 못하는 원인을 주로 IQ에서 찾았습니다. IQ. 공부 잘하면 머리 좋다. 공부 못하면 머리 나쁘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IQ가 공부에 미치는 영향, 특히 학업 성취, 그러니까 학교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IQ가 너무 떨어져서 IQ 60,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정규 학급에 편성될 정도의 그런 IQ를 가졌다 그러면 IQ가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조금 영향이 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별로 IQ는 학업 성적이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생각하는 일반적인 원인들이 뭐냐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교육계나 학부모님들이 주로 생각하는 학습장애의 원인들입니다. 흔히 가정환경이 나빠서, 혹은 정서가 불안해서, 혹은 선생님이랑 궁합이 좀 안 맞아서, 혹은 학교에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몸이 약해서, 공부의 중요성을 몰라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 중에 이제 중학교 한 1, 2학년쯤 되는 학부모님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공부의 중요성을 몰라서입니다. 공부의 중요성을 몰라서. 근데 대부분 저한테 오는 중학생들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부의 중요성을 몰라서 공부를 안 하고 못하고 게을리하고 이런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공부의 중요성은 알아요. 아는데 시험 때만 되면 15시간씩 자는 그런 학생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공부의 중요성을 잘 아는데. 실제로 공부의 중요성 이 얘기를 하자면 2년 전인가 3년 전에 어느 언론기관에서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이 뭐냐라는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응답자의 51%가 전교 1등 성적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내가 전교 1등 성적표를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면 그 어떤 비싼 선물을 준비해서 부모님께 어버이날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이 더 기뻐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간절하게 1등 한번 하고 싶어 합니다. 1등 하면 일단 부모님 기쁘게 할 수 있죠. 선생님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죠. 친구들한테도 어깨 좀 펴고 폼 잡고 좀 가오도 잡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시험 때만 되면 15시간씩 자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두뇌가 공부를 하는 신경생물학적 과정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물학적 과정을. 자, 공부라는 건 뭐냐면, 공부라는 건 일단 두뇌 안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된 정보를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빠르게 정확하게 출력해낼 수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랑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있죠. 우리가 컴퓨터에 필요한 정보를 집어넣어서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씁니다. 지금 이 파일도 제가 만들어서 여기 지금 저장을 해놓고 지금 필요해서 꺼내서 쓰면서 강의 파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두뇌가 정보 입력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결국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우리의 감각기관, 오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정보 입력을 해요. 정보 입력을 일단 하고 나면 공부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입력된 정보, 새로 입력된 정보죠. 그 입력된 정보를 본인이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과 정보가 있죠. 그 배경 지식하고 통합해서 이해하는 게 공부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단계가 끝나고 나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새로 입력된 새로운 지식이 있어요. 새로 입력돼서 새로 이해된 내용이죠. 그걸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죠. 배경 지식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장했다가 마지막 단계, 출력 단계는 시험 보는 날 정확하게 출력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도뿐만 아니라 속도도 빨라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거는 항상 제한 시간이 따라와요. 제한 시간이.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결국은 정확한 답을 출력해낼 수 있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과정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공부를 해도 한 만큼의 성적을 거둘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제도권 공부는 보통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이 책 읽기 아니면 강의 듣기입니다. 냄새 맡기 이런 거는 되게 제도권 공부하는 별로 없거든요. 물론 와인 감별사 시험 준비 같은 거 하면 냄새 맡기도 들어갑니다. 책 읽고 강의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도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보통의 제도권 공부들은 전부 다 책 읽기 아니면 강의 듣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책 읽기 속도가 남들의 절반인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남들의 절반인 사람. 자, 그러면 남들이 한 페이지를 읽을 때 읽기 속도가 느린 사람은 반 페이지밖에 책을 못 읽어요. 그러면 똑같이 1시간 동안 시간을 주고 시험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 책 읽기 속도가 정상적인 사람이 1시간 동안 10개의 정보를 입력했다라고 하면 읽기 속도가 절반인 사람은 읽은 양이 반밖에 안 되니까 새로 입력된 정보가 5개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10개가 입력된 사람, 5개가 입력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입력된 거 다 이해한다고 해도 10개 이해할 때 5개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의 양이 남들이 10개를 입력하게 할 때 읽기 속도가 느린 사람은 5개밖에 입력을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시험 보는 날 답을 쓰려고 그러는데 미천이 10개 있는 사람하고 5개 있는 사람하고 분명히 정답을 찾는데 정확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정답 쓸 때 오답 쓰죠. 그럼 결국은 시험 공부 똑같이 1시간 해가지고는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더 해야죠. 남들이 1시간 공부할 때 2시간 하면 돼요. 2시간 하면. 그럼 똑같이 10개의 정보를 입력해요. 그러면 이해되는 내용도 10개가 될 거고 저장되는 내용도 10개 될 거고 똑같이 복습해서 안 까먹고 있었으면 출력할 때 10개 가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답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저학년 때는 공부 양이 많지 않으니까 할 수 있어요. 남들이 1시간 할 때 2시간 하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1시간만 공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늘어나면 남들이 5시간 하면 10시간 해야 돼요. 그럼 밤을 꼴딱 새워도 딱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잠 안 자고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을 안 자면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돈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